자,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이강입니다. 오늘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평발입니다. 평발. 이제 그 평발 때문에 다들 뭐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옛날부터 평발 있다 그러면서 군대를 가니 안 가니 그러면서 사실 평발 자체에 대해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 평발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뭐 정말 큰 건가? 되게 뭐 고민들도 많고 이제 뭐 주위에 가족 중에 누가 평발이 있다 아니면 자녀 중에 뭐 부모 중에 평발이 있다면 되게 많이 이제 뭐 참 이게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사실 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의사입니다만은 제가 하는 분야가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이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 평발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발이 일단 뭔가요? 이제 평발이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흔히 우리 말하는 이제 발의 아치 중에 특히 이제 발 모양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아치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 발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으면 발이 이렇게 쭉 이렇게 무너져요. 이렇게 무너지는 걸 갖고 우리가 평발이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아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뒤꿈치뼈도 조금 이제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앞꿈치뼈도 이렇게 쭉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갖고 우리가 흔히 평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평발이 그러면 하나의 질병명이냐라고 하면 물론 그런 우리 ICD 코드라고 해서 질병명 코드가 평발에 대한 코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실제 평발 자체는 하나의 모양을 일컫는 거지 이게 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에 있어서 그런 평발이라고 하는 챕터 찾아보면 없어요. 평발이라는 챕터 자체가 없고 다만 평발을 유발할 만한 각각의 이 다양한 병들이 있을 텐데 뭐 선천적인 거든 후추적인 거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증상으로서의 평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실제 어떤 평발 자체 하나를 갖고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나이에 따라서 이제 평발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아이들 때는 평발 자체가 되게 흔해요. 어떻게 보면 좀 생리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에 위에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X축이 나이예요. 2, 4, 6 하면 2세, 4세, 6세고 제일 끝이 70세입니다. 그리고 요 AB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아치가 얼마나 낮으냐, 소위 이제 발바닥에 닿는 면적이 얼마나 많으냐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이게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치가 이제 많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즉 바닥에 닿는 면적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어났을 적에는 이 그래프를 보다시피 상당히 아치가 많이 낮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수치가 내려가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아치가 올라온다. 거꾸로 발바닥이 이제 발에 닿는 그런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그 정도가 이제 줄어든다는 건데 그 대략만 한 10세 정도, 즉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죠. 그쯤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발의 아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잘 지내다가 거꾸로 다시 한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참 슬프지만 발에 뭐 얼굴도 마찬가지죠. 탄력이 있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발바닥도 그 소위 그 탄력을 좀 잃는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대부터는 다시 평발이 조금씩 생리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에서 특히나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에서는 대부분 평발이 되게 흔하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만 3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노화로서의 어떤 발의 아치는 자꾸 낮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어떤 그래프는 이제 아이들 갖고만 딱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X축이 뭐 2세, 6세, 8세까지 쭉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는 뭐냐면 이제 평발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발의 각도가 0도가 사실 우리가 정상으로 볼 적에 보통은 태어났을 적에는 평균 대략 한 20도 좀 미만으로 이렇게 있다가 대략 쭉 나이가 들면서 만 10세가 되면 대략 한 그 10도 미만으로 대략 5도 안팎 정도로 해서 그 아치가 자꾸 올라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 9세 이하에서의 아이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평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병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조금 과하다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평발이 만약에 이제 만약 10세, 11세가 넘어가서도 계속 있다든지, 혹은 나이가 들면서 평발을 자꾸 진행을 할 적에 이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연 경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사들이 고민을 하고 그런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평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놔두면 어떻게 된다, 뚜렷이 딱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그 경과가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대부분 다 특별하게 증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 아이 혹은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내가 이 평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생리적인 평발인지 아니면 병적인 평발인지, 그게 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뭐 사진을 찍었을 적에 몇 도 이상이면 병적인 건가요? 하고 만약에 여쭤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발이 뭐 30도, 40도 되게 심해도 별로 전혀 증상이 없는 분도 있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한 20도만 돼도 되게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되게 제약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증상을 갖고 평발을 치료하는 걸 갖고 얘기하지, 그냥 각도 자체, 방사선에서 보이는 정도라든지 혹은 육안으로 보이는 걸 갖고 우리가 평발의 치료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됐을 적에 만약 평발이 나타났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아치가 꽤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를 들어 뭐 한 50대 되신 분이 만약에 평발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제 첫 번째로 흔한 거는 뭐냐면 후경골권 부전이라고 해서 이 발에 뒤꿈치를 들어주는 힘줄이 있어요. 보통 우리 뒤꿈치를 들어주는 힘줄이 아킬레스건이 있고, 또 하나가 이 후경골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기능을 못하게 되면 뒤꿈치를 들어주면서 동시에 아치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기능을 못하니까 평발이 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 외에도 뭐 외상이 생길 수도 있고, 관절염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당뇨, 혈압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비만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나이가 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유전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딱 특정 유전자가 있다라기보다 우리 흔히 가족력이 있다 그러죠. 우리 얼굴도 닮는 것처럼, 키도 닮는 것처럼, 그냥 뭐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이 평발이 있다 싶으면 또 그 자녀가 똑같이 평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유전을 좀 따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본인은 다양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무엇 때문에 평발이 생겼다 안 생겼다, 사실 그게 딱 답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평발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내가 평발인지 아닌지,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평발인지 아닌지 보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뭘 봐야 되는가요? 가장 흔히 보는 거는 뭐냐면 아치가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 보는 거죠. 근데 이걸 아치가 무너졌나를 보려면 일단 디뎌봐야 돼요. 디디지 않았을 때 어떤 모양 갖고 얘기를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디디지 않을 때는 아치가 있거든요. 근데 디디면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발바닥 전체가 닿는 거죠.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평발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뒤꿈치가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뒤꿈치가 보면 이 오른쪽에 뒤꿈치는 바른데 반면에 왼쪽은 뒤꿈치가 이렇게 확 틀어져 있죠. 우리가 이걸 후족부 외반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발이 이제 있으면서 아치 뒤꿈치가 틀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치가 있으면서 이게 무너지는 걸 우리가 평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또 뒤에서 보게 되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뒤꿈치가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평발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또 하나 뒤꿈치 잡고 또 똑바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분명히 뒤꿈치가 틀어졌었는데 이거 똑바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앞꿈치도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아, 이게 내가 평발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많은 요즘에 젊으신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평발과 관련돼서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실 적에 보통 이제 딱 예약을 처음 할 적에 예약을 뭐 때문에 하는가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거든요. 얘기할 때 보면 뭐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틀어졌어요. 혹은 발목이 안으로 틀어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딱 전형적인 평발 육안으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런 게 보인다 싶으면 사실은 한번 평발을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을 적에 만약 그럼 엄지손가락을 갖고 엄지발가락을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 보라 그래요. 들어 올려 보라고 하면 이게 딱 디뎠을 적에 원래 평발이 있던 사람이 엄지발가락 들어 올려 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아치가 확 올라오게 되면, 아, 그럼 이걸 갖고 우리는 이제 유연성 평발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평발도 뭐 이제 그런 고정된 강직성 평발, 유연성 평발이 있는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다 이제 유연성 평발 이야기예요. 또 강직성 평발이 약간 선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배제를 하고,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보통 엄지발가락에 딱 들어 올려 보게 되면 다시 아치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연성 평발 환자분들은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가만히 앉아갖고 발바닥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아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평발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 쳐요. 그러면 치료가 과연 필요할까요? 이게 증상이 없는 평발은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의 발의 모양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아닌 겁니다. 그냥 병적인 평발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보통은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키가 크고 작고, 눈이 크고 작고, 뭐 얼굴이 크고 작은 것처럼 하나의 모양의 형태가 조금 더 발의 아치가 높고 낮음의 문제인 거지, 발 자체가 이렇게 무슨 평발이 있다, 아치가 낮다라고 해서 이게 증상도 없는데 치료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이제 성인에서는 여기 이런 거와 관련돼서 별로 이제 크게 뭔가 치료를 하고자 하지 않으시는데,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 발 모양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거 꼭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증상이 없는 평발, 즉 친구들하고 잘 뛰어놀고 학교 체육 잘하고 뭐 이런저런 큰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러면 제가 이거는 무증상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너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꼭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평발의 증상은 그럼 뭐냐?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래쪽에서 보이다시피 발바닥이 디딜 때 전체 다 다니까 첩보덕 걷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발바닥이 닿아서 아프고 굳은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앞꿈치가 이제 틀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당겨져서 여기가 내치기 발목 안쪽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쪽에 뒤꿈치가 틀어지다 보니까 이 뒤꿈치랑 이 바깥쪽 복숭아뼈 이 부분이 서로 찡기는 거예요. 찡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압박이 돼서 아프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평발과 관련된 증상을 발바닥이 닿아서 아프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보면 평발과 관련된 증상은 사실은 발목 쪽에 있다. 발목이 외측이 될 수도 있고 내측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발바닥 증상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다 발목에서 어떤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딱 생긴 걸 봤을 적에 딱 봐도 평발이고, 그리고 딱 뒤꿈치도 틀어졌고 한데 또 유난히 좀 걷다 보면 그게 통증이 좀 있다, 발목 어딘가가 내측이나 외측 발바닥 통증이 있다 싶으면, 그러면 한번 좀 평발과 관련된 통증이라고 보고 이때는 한번 병원에 한번 와보는 것을 좀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병원에 오시면 저희 지금 뭘 검사하냐면, 기본으로 이때 평발을 볼 적에는 일단 엑스레이를 대부분 다 찍습니다. 엑스레이 찍는데 이거 그냥 엑스레이를 찍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소아정형외과를 전공했다든지 혹은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디디고 서는 엑스레이 찍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디지 않을 적에는 보통 아치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찍습니다. 서서 찍어 보게 되면 이 거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발목뼈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중족골이라고 하는 발등뼈가 있는데 이 두 뼈가 서로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이 두 뼈가 이루는 각이 보통 한 5도 이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만약 평발이 있다라고 하면 보다시피 발등뼈의 긴 축에 비해서 발목뼈의 긴 축이 더 바닥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흔히 이제 평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병적인 평발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냥 평발 자체를 모양을 갖고 의학적 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무청에서 이제 뭐 우리가 어떤 급수를 할 적에 평가를 할 적에도 보통 이 각도를 갖고 뭐 30도가 넘니 안 넘니를 갖고 우리가 이제 급수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아까 뒤꿈치가 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뒤꿈치를 이제 아까 얼마나 틀어졌나를 또 보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특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정강이 뼈에 따라서 쭉 선을 그어봐요. 그럼 정상적으로는 이 정강이 뼈에 따라서 쭉 선을 그었을 적에 이 뒤꿈치뼈가 같이 이 선상에 걸쳐 있어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평발이 있게 되면 뒤꿈치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정강이 뼈에 따라서 쭉 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 뒤꿈치뼈가 바깥쪽으로 확 밀려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치도 보고 이렇게 뒤꿈치가 틀어진 정도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는 우리가 평발이 어느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지금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두 돌 되는 아기들을 데리고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우리 아이 평발 갖고 걸음걸이가 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사실 이 나이 때는 아치가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엑스레이 자체가 찍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에
제가 부모님들 이렇게 오시면 크게 이제 그 평발 자체 때문에는 엑셀을 찍어보자는 소리를 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리다, 또 미만이라 제대로 서지 못한다, 이거 갖고 엑셀 찍을 필요는 없다. 그 평발을 보기 위해서 뭐 다른 원인 때문에 찍어보긴 하는데요. 어쨌든 평발 자체를 평가하는 데서는 꼭 찍어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증상이 있고 평발을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게 어떤 평발로 진단이 된다.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일단 앞서 꼭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증상이 있는 평발의 특징이 뭔가인데, 보통 증상이 있는 평발 환자들은 대부분 뭐가 있냐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요. 아킬레스건이 짧다 표현하기도 하고 뭐 비복근, 종아리 근육이 짧다 얘기하는데, 보통 후족부, 뒤꿈치 이 부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느려뜨리는 방향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스트레칭 보드를 사고 이렇게 서 있는 연습하라 그럽니다. 이게 치료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꼭 이것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그럼 정말 뭐 효과가 있느냐, 다들 부모님들 궁금해할 수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게, 아이들은 스트레칭을 하면 정말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요. 열심히 하면. 근데 그거를 뭐 생각날 때마다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제가 최소한 보통은 이제 뭐 하루에 5분 이상, 뭐 일부러 시간 내서 하기 힘드니까 뭐 양치를 할 때마다 서 있다든지 하고, 어쨌든 종아리 근육 열심히 늘어뜨려고 6개월, 1년이 하다 보면 확실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를 보통 이제 수건 당기기 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수건 당기기를 근데 하면 이때 확실히 효과를 보려면 뭐냐면 발을 약간 안쪽으로 좀 틀어줘야 돼요. 뒤꿈치뼈가 약간 틀어져 있다 했잖아요. 평발이 있을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발을 안쪽으로 돌려갖고 뒤꿈치뼈를 똑바로 대게끔 하고 나서 귀고 나서 스트레칭을 해주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수건을 걸치고 스트레칭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종아리 근육이 이제 그게 스트레칭에서 말랑말랑해지게 되면 평발과 관련된 증상이 생각보다 많이 호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깔창도 이제 사실 다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깔창이라고 하는 거가 워낙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어갖고는 이게 되게 약간 무슨 만능 치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평발에 있어서 어떤 깔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딱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증상이 없는 환자들한테 대해서 이제 평발 뭐 교정 깔창을 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보통 이거를 신고 있으면 어떤 체중 분포가 사실 약간 이제 골고루 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증상의 완화용으로서는 깔창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뭐 몸이 과하게 이완이 되어 있다든지 막 골반이나 척추가 다 틀어져 갖고 그런 짝짝이 그런 평발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깔창을 좀 해보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사가 보고 판단해서 제가 깔창을 하자 안 하자 얘기를 드리게 될 텐데, 가끔씩은 사실 깔창을 해서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종아리 근육이 유난히 타이트한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깔창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더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더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꿈치뼈가 너무 많이 틀어져 버리게 되면, 깔창을 해버리게 되면 사람이 그게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람에 맞춰서 깔창을 해야지, 그 꼭 깔창 자체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적절하게 깔창을 잘 맞춰 놓으면, 보다시피 원래 아까 이제 엑스레이에서 발등뼈랑 발목뼈가 서로 평행해야 된다 했잖아요. 깔창을 잘 맞춰 놓으면 이렇게 딱 똑바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필요한 사람한테 적절하게끔 해야 된다. 모든 환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 아니다. 다시 좀 강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스트레칭도 해보고 깔창도 해보고 이런저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내가 원래 즐기던 축구도 못하겠고, 조금만 5분만 걸어도 난 아프고, 아이들도 이제 발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학교 체육도 못 투자하겠고, 키즈 카페에 갖다 놓으면, 옛날에는 애들이 너무 잘 뛰어놀았는데 이제는 5분만 놀다가 키즈 카페에 가서도 다른 애들 다 놀고 있는데 엄마 나 발 아파. 그럼 옆에 와갖고 휴대폰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뭔가 조금 더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 봐야 되는 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때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나 어른이 뒤꿈치 이렇게 들어보라 그래요. 뒤꿈치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집에서도 해보세요. 그래서 뒤꿈치 들어보라 그래갖고 아이들 뒤꿈치뼈를 잘 들고 하면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는 것 자체가 좀 약할 정도로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일반 치료 갖고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때는 한번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그러면 종류가 뭐가 있느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소아들한테서 즉 발의 성장판이 살아있을 적에 할 수 있는 되게 간단한 수술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소아를 하더라도 청소년기가 돼서 이미 발의 성장이 끝나고 난다든지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그를 하는 수술 방법이 또 다르게 다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나이가 어려서 아직까지는 자녀 성장이 남아있는, 저희 발의 자녀 성장이 남아있는,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의 자녀 성장이 좀 남아있다. 발 사이즈가 지금 230인데 아직까지 250, 260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대해서는 간단하게 무슨 핀만 박아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발이 교정되는 그런 하나의 관절 재동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종아리 근육도 유난히 좀 짧다든지 그러면 뭐 아킬레스건이 느릿다든지 혹은 그 종아리 근육막 자체를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서 조금 이제 증상이 좀 해소가 되고 할 수가 있고 그게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라 하면 결국에는 뼈를 자르고 붙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보통 교정줄을 고치라고 아니면 아치 만들어주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힘줄을 어떤 보강을 하는 그런 힘줄 이전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걸 하기에도 이미 너무 관절염까지 다 진행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혹은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 안 낫는다. 그럼 결국에는 그 틀어진 뼈 자체들을 다 붙여주는 관절 유압술을 해야 되는 되게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관절 재동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이 발목뼈와 뒤꿈치뼈 사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핀을 박아놔요. 근데 이렇게 그 발목뼈 아래쪽에다가 뭔가 인공 삽입물을 삽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혹은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을 되게 간단하게 뒤꿈치뼈에 핀을 박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저는 이 수술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일부 많은 병원들에서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틀어진 아치가 낮아지게끔 하는 이 발목 거골뼈 밑에다가 이런 하나 인공 삽입물을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치가 확 올라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꺼진 거를 탁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평발이 이제 확 아치가 살아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아무래도 뼈 사이 끼워 넣는 거다 보니까 이 초록색 화살표에서 보다시피 뼈 사이 간격이 관절이 마모가 돼버려요.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 자초로 인해서 또 새로운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카니오 스탑이라고 하는 이제 수술이 가는데 보다시피 그냥 뒤꿈치뼈에다 핀 하나 바르는 게 끝이에요. 사실 이게 그 뭐가 대단히 새로운 수술 방법이냐? 수술은 벌써 한 50년 전에 이미 소개가 됐던 수술 방법이고 이미 오랫동안 행하여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꿈치뼈에다 핀 하나 박게 되면 이 뼈 자체를 틀어진 걸 잡아주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도 이제 발을 교정해서 잡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는 그 신경세포군이 이 부분에 많이 이제 소위 분포를 해요. 그래서 그 못 자체가 그 신경을 자극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녀 성장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평발이 교정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1970년에 소개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2015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아마 국내에서 이제 수술을 이제 했던 그 결과들을 갖고 처음으로 보고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실제 이 수술을 이제 시행한 지는 한 13년 정도 이제 돼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년 정도 이제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마취를 해하고, 보다시피 조그맣게 피부 절개를 한 다음에 핀을 박는 게 끝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했을 경우에는 수란 단어도 바로 걷게끔 하고요. 만약에 이제 종아리 근육이 좀 타이트하든지 해서 종아리 근육까지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종아리 근육이 늘어난 시기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한 2, 3주 정도 기부스를 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 시간도 한 10분 하면 거의 끝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취되면 입원을 하되 보통 한 1박 2일 정도만 입원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이 수술 방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한테서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러면 어린아이들한테 대해서 평발도 다 수술을 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어릴 때 평발이 사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꼭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꿈치를 드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의 어떤 일상생활 제약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깔창 같은 거를 이제 충분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들하고 올려놓는다든지 어떤 학교 체육에 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고 그러면서 좀 비만이 좀 있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되면 보다시피 다들 이제 안쪽에 보통 다 달아갖고 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딱 이런 아이들은 딱 수술하고 나면 기막히게 효과가 상당히 괜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 제한을 보통 두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나 넘어가잖아요. 키는 계속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큰다 하더라도 발 성장은 부모님도 생각해보면 일찍 끝나요. 일찍 끝나요. 보통 거의 중학교 한 1, 2학년에서 보통 끝이 나는데, 이게 그래서 초등학교 보통 고학년 딱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되게 좁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생리적으로 평발이 있을 수 있는 나이대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너무 많아 버리게 되면 발에 대한 성장의 어떤 자녀 그 능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이 수술 해봤자 별로 교정이 별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할 수 있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서 조금 더 이제 넓힌다면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갖고 성장판이 정말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어떤가를 꼭 확인해갖고 이런 뼈 나이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하는데 대략 하여튼 15세부터는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뼈 나이 12세 이전에 12세, 13세까지 정도 허용을 한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비만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꼭 조금 이제 수술을 좀 더 예약을 하는 편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비만인 아이들은 일단 평발과 관련된 증상이 꽤 많아요. 꽤 많고, 그래서 처음에 어렸을 적에 평발로 왔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부모님들께 제가 얘기해요. 뭐 지금은 다 증상도 없고 다 괜찮지만, 이렇게 커가면서 아무래도 성장 자체가 체중을 늘리고 할 텐데 거의 살까지 쪄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병적인 평발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살찌지 않게끔 신경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만인 아이들은 그런 깔창이나 뭘 한다 해도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이제 재수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발이 편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소위 이제 자신감도 갖게 되고, 그래서 성격 발달도 훨씬 좀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실제 제 환자 케이스를 보게 되면 원래 수술 전에 보통 발목이 확 꺼져와 무너졌던 게 싹 올라온 거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게 바로 수술하고 나서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바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발목이랑 발등뼈가 서로 이게 원래 틀어져 있던 게 수술하고 나면 아주 똑바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는 거라고는 핀 하나 박은 게 다예요. 이게 보다시피, 그리고 뒤꿈치 틀어진 것도 이렇게 핀을 박아놓고 나니까 뒤꿈치 틀어진 게 똑바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아이들한테 교정을 해당은 아니에요. 증상 없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걸을 적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걸을 때 이제 아치를 보게 되면 원래 우리가 발이 이제 정상적으로 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떠야 되는데 이 평발 때문에 내측이 다 닿고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게 아직 확 살아난 걸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기가 막히게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다 애들한테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성인에서는 이거를 이제 할 수 없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에서는 우리가 이걸 박아놓고 나서 무슨 교정될 수 있는 그런 자녀 성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때 성인에 있어서는 이 수술을 못합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성인과 소아 평발 치료가 여기서 달라져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결국에는 틀어진 거에 맞춰하고 뼈를 잘라하고 교정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치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힘줄을 옮겨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저의 스승님이 되시는 이유찬 선생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저희 병원에 지금도 이제 진료를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구부러주는 장무지 구부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발가락에서 떼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거를 발등으로 옮겨주게 되면 이게 결국은 발가락을 구부러주는 거를 발등에 옮겨주고 해서 아치가 확 만들어지는 그런 수술기를 처음으로 고안하신 그런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이제 평발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하나의 수술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성인 케이스를 제가 실제로 몇 개 케이스 보여드리면요. 환자가 이제 21살 남자인데 이제 평발로 이런저런 치료해도 안 낫는 겁니다. 안 낫고는 그냥 너무 고생을 하고 하는데 보다시피 발에 있어서 어떤 아치가 많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치가 무너진 게 있어갖고 이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무슨 MRI 찍어서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 통증 부분 확인을 다 했었고, 걸을 적에도 보면 왜 한쪽은 아치가 싹 있는데 반대쪽은 아치가 없죠. 아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했냐면 이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힘줄을 옮겨주는 수술을 했는데 옮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발이 어제 똑바로 이렇게 아치가 살아난 것을, 소위 발목뼈랑 발등뼈가 서로 평행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17살이에요. 얘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소아죠? 고등학생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의 성장판이 다 없는 겁니다. 이미 성장이 끝난 거죠. 근데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분은 뒤꿈치가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어요.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어갖고, 그러면 이분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제 통증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MR을 찍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아무래도 평발에 있다 보니까 이 아치가 이렇게 다 닿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딱 닫혀. 원래 이 부분 딱 떠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뒤꿈치뼈 틀어지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뒤꿈치뼈를 잘라갖고 안으로 확 밀어줬어요. 밀어줬더니 그 뒤꿈치뼈가 틀어졌더니 나중에 서서 보게 되면 똑바로 다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 자체를 교정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뼈를 자르고, 어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아치가 회복이 된 거를 같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엄지발가락을 이제 옮겨주는 힘줄을 같이 해서 뒤꿈치뼈도 틀어진 걸 교정해주고, 그리고 아치도 같이 회복을 좀 시켜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케이스는 이것도 젊은 남자예요. 21살 남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다시피 평발이라고 하면 원래 발등뼈랑 발목뼈가 평행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무너져 있죠. 무너져 있는 게 보여서 이걸 갖고 이제 보다 보니까 뒤꿈치뼈도 틀어져 있지만 이렇게 보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쭉 정강이뼈 따라 서는 거슬 적에 이 뒤꿈치뼈가 같이 걸쳐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이게 완전히 이제 틀어져 있죠. 그러면서 앞꿈치까지도 많이 틀어져 있던 그런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MR 찍어서 어디가 아픈지 다 확인하고 보면 반대쪽은 아치가 이렇게 쑥 떠 있는 반면에 이제 아픈 쪽 완전히 다 다죠. 다 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뭐 이런저런 치료도 안 나왔고는 결국에는 이 아치 부분에 있어서 뭘 했냐면 이번에는 뒤꿈치뼈를 안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외측주 연장치료를 해갖고 이 뒤꿈치뼈를 자른 다음에 여기다 잘라요. 그러고 나서는 이 뼈를 벌려줍니다. 이 벌려주게 되면 이 수술 방법은 평발수거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치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뒤꿈치뼈 빠진 것도 교정해주고 앞꿈치도 교정해주고 모든 소위 평발의 모든 그런 변형들을 동시에 다 교정해주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벌려지게 되면 여기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는 이제 뼈를 이식을 해갖고는 이제 교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건데 보통은 요거를 보통 그럼 많이 벌려주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mm 지점 미만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걸 벌려주고 그리고는 뭐 이제 뭐 논문들에서 뭐 7mm까지 벌려준다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벌려주게 되면 그럼 사실 또 다른 통증 유발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논문들에서 2mm만 살짝 벌려줘도 좋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조금만 살짝 벌려줍니다. 그럼 그렇게 벌려주게 되면 생각보다 엑스레이가 다 완벽하게 되진 않다도 환자분들이 증상이 좋아지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났더니 이 발목뼈랑 발등뼈랑 완전히 다 이렇게 평행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 보다시피 딱 뼈를 쳐갖고 살짝 이렇게 벌려준 거예요. 요게 했는 게 다인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뒤꿈치뼈도 살짝 같이 교정 좀 해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꿈치뼈도 교정이 되고 앞꿈치도 확실히 다 교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면 이제 교정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교정절골수를 했음에도 안 난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평발 치료했음에도 안 난.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평발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관절염이 와요. 관절염. 왜냐하면 정상적인 뼈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그게 서로 발뼈끼리 그게 마모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관절염이 와버리게 되면 아직 현대 의학에 있어서 어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유압수밖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다 뼈를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3중 유압수였는데 발에 있는 뼈 여러 개를 세 군데 관절을 다 유압을 해주는 그런 수술을 이제 하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교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상이 있는 평발을 최대한 너무나 미루다 보면 최악에는 이런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제 평발인데 대부분의 증상이 없는 평발은 치료를 꼭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이들에 있어서는 키가 작은 것처럼 이제 계속 크면서 아치가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병적으로 보면 되지 않는다. 그냥 지켜봐도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만약에 증상이 있다.
친구들하고 오는다 힘들다든지 보행을 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다. 내가 즐기는 스포츠 활동하는 데서 좀 뭔가 제약이 분명 있다 싶으면 그때는 그 지켜만 보았고는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더 큰 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즉 그게 뭐냐면 관절염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증상이 있는 평발이 있다 싶으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병원 진료 받아보니 병적인 평발이다라고 딱 진단이 되었다 싶으면 그쪽에서 안내를 해드린 다양한 비수적인 치료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낫는다 싶으면 더 병을 키우기 전에 다양한 방법의 어떤 수술, 역지제 치료 술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당한 치료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 100세 시대를 그러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었을 적에 더 큰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뭐 수술해도 그거 낫지 않는 그런 소리 이제 관절염까지 진행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치료 받아보는 것을 꼭 이제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한번 이제 오늘 이거 관련돼서 이제 여러 좀 질문들을 좀 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또 오늘 Q&A로서 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주도 푸른밤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6살 아들이 있는데 맨발로 걸을 때 발바닥 아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통증 없는데도 혹시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조금 기다려 봐야 될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6세잖아요. 6세면 아직까지 계속 발의 아치가 올라올 수 있는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6세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꼭 얘기를 드려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지켜보다가 그때까지도 계속 아치가 안 보인다 싶으면 그때 확인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주신 분께서 바다보다 산이 좋아라고 하신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운동하고 나면 발이 아프다고 해요. 혹시 평발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나요? 혹은 성장통이라고 어떻게 공부하나요? 하는데 이게 만약에 발이 아프다라고 하면 일단은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상생활, 낮에는 활동할 때는 별로 안 아프고 활동하고 나서 저녁 혹은 잠을 자다가 깨, 혹은 새벽에 그때 아프다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성장통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장통은 보통 발만 아플 수도 있지만 보통 거기보다는 무릎이라든지 뭐 고관절이 다른 관절이 보통 많이 아픈 경우도 꽤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운동을 하고 나면 항상 발이 아파갖고는 그 운동을 좀 잘 못한다. 그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를 한다든지 뭐 발레를 한다. 그런 데서 좀 제약이 있다 싶으면 그럼 혹시나 평발과 관련된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초등학교 2학년이라 하더라도 저학년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한번 병원에 와서 한번 꼭 확인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주신 게 존신호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깔창이 편하면 개인 맞춤 깔창이 아니라도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예, 당연하죠. 굳이 제가 볼 때는 뭐 고가의 그런 깔창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좀 뭔가 불편해서 기성품 깔창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 좀 낫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고 깔창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많은 이제 분들께서 요즘에는 깔창 업체에서 바로 가서 깔창을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발에 문제 어떤 게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로 업체를 가는 것보다는 일단 그 이상 깔창을 해보고도 뭔가가 증상이 있다 싶으면 병원에 와서 한번 확인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뭐 그 병원에서 맞추든지 아니면 따로 어떤 그런 업체에 가서 맞추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미미미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이제 평발이라서 구두 신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평소에 운동화나 편한 신발을 신으면 괜찮은데 이럴 때도 치료가 필요한지요? 일단은 정말 평발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픈 건지 일단 한번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근데 우리가 왜냐면 지금 당장에는 운동화나 편한 신발 신으면 괜찮다 하지만 그게 세월이 더 흘렀을 적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가 노화 과정을 거쳐서 평발이 악화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월이 흘러서 더 나중에 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증상이 있다 싶으면 한번 내 평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병원에 가서 확인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또 질문을 이제 보게 되면
질문을 한이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이일 때 평발이었는데 크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어릴 때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은가요?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제 중에 하나죠. 아이들일 때 분명히 평발이 있다가 크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 좋아지는 시기가 보통은 그게 초등학교 한 고학년 됐을 적에 좋아진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좀 사람마다 이게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좀 늦게 중학교 돼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딱 뭐 또 칼같이 뭐 사흘까지 꼭 지켜보고 그건 아니니까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평발 자체가 이제 있다라 싶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증상이 뭐 있든 없든 아이들 때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근데 다만에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만큼 불편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살이 찌고 어떤 성격 발달도 좀 소극적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보인다 싶으면 병원 와서 확인 한번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사람이 가득한 세상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60대인데 평생 평발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아치 통증이 생기고 발 모양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예. 그거는 제가 똑같이 얼굴에 어떤 주름이라든지 그런 탄력이랑 똑같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을 잡아주는 이런 아치의 어떤 인대의 어떤 그런 텐션이라든지 아니면 발바닥의 어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지방층 자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약해져요. 얇아지고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사실은 그게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그 결국에는 분명히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없다. 점점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한번 와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발을 전문으로 보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뭐 깔창이나 스트레칭 말고도 발의 아치가 계속 유지가 되게끔 하는 다양한 사실 또 재활치료 프로그램도 이제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그게 자꾸 진행을 한다 싶으면 더 진행이 되지 않게끔 확 호전은 되지 않나 하더라도 더 진행되는 것을 늦춘다든지 멈추게끔 해줄 수 있는 또 다양한 재활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발을 전문하는 병원 선생님과 가서 한번 그런 재활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뚱띵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가 어렸을 적에 한쪽 발만 평발이었는데 지금은 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 깔창을 교정을 해야 할까요? 아직은 젊어서 그런 통증은 딱히 없다라고 합니다. 평발이 나중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을까요? 평발이 심하면 관절염 옵니다. 와요. 이게 발만 뿐만 아니라 발목까지도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에 특별하게 증상이 없다고 하면 실제 그 깔창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게 나중에 관절염을 정말 예방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데이터는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볼 때 권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깔창 하지 말고요. 좀 지켜보죠. 지켜보다가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2, 3년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고 이전보다 뭔가 자꾸 진행이 된다든지 나빠지는지 있는지를 보고 그때에 대해서 어떤 뭐 깔창을 할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혜연님이 질문 주셨는데 20대 때부터 평발과는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아서 신발 신을 때 불편감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요족이라고 합니다. 깔창을 해서 했는데 다시 또 아치가 없어지고 발모양이 바뀌었어요. 지금 40대인데 발모양이 계속 이렇게 변하나요? 당연하죠. 우리 얼굴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대 때 얼굴, 20대 때 얼굴, 40대 때 얼굴 계속 바뀌어요. 발모양도 계속 바뀌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3, 40대 넘어가면서 발등이 높았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자꾸 더 무너지는 경향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좀 높았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깔창을 그때 맞췄다 싶으면 그 세월이 흘렀으면 그 깔창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 발모양이 바뀌었다. 근데 내가 옛날에 하던 깔창을 계속 고가였으니까 계속 좀 해야겠다.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만약에 발모양이 바뀌었다 싶으면 한번 병원 가서 확인하고 새로운 깔창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10대 학생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 평발처럼 보이고 발이 아파서 못 걷다고 하는데 족저근막염을 진단받았답니다. 깔창 맞춰 신고 있는데도 차도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 발 모양이 더 변할 수 있는가요? 운동커녕 이제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우선은 아이들한테서 족저근막염 흔치 않아요. 사실은 아이들이라 하면 족저근막염보다는 이 종골골단염이라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그 강의를 했었는데 이 뒤꿈치뼈 성장판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종아리 근육이 타이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그 종아리 스트레칭 하는 거 있죠. 사실 그걸 하면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깔창도 깔창이지만 꼭 종아리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무슨 생각날 때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꼭 아침, 저녁으로 해서 2달, 3달, 뭐 길게 6개월, 1년씩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뒤꿈치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순호님께서 깔창을 실내에서 사용할 정도로 이제 가능하면 길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데 사실 깔창을 좀 왜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 깔창의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인위적으로 발을 자꾸 지지해 주다 보니까 발 자체의 근육이 또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창을 만약에 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하게 됐다고 하면 그 깔창을 하면서 동시에 병원에서 교육받은 그 재활치료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깔창만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깔창을 착용하는 시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러려면 재활치료 같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발 근육 발달시키는 거를 꼭 조금 이제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만약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번 발을 전문하는 병원 내원하셔갖고 한번 그런 재활치료와 관련돼서 한번 좀 받아보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깔창만이 능사가 아니다. 꼭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불편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성님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30대 중반인데 군대 때부터 평발이었습니다. 최근에 체중이 늘면서 아픈데 비만이 영향을 많이 주는가요? 예, 그럼요. 영향 많이 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더 눌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 늘리는 거를 되게 신경 써야 되고, 특히나 나이가 들게 되면 이걸 지탱해주는, 좀 눌린다 하더라도 지탱해주는 그런 인대라든지 그런 발바닥 지방의 쿠션이 딱 역할을 해주는데, 세월이 들다 보면 그 밑에 받쳐주는 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세월은 자꾸 흘러가면서 나빠지는데 거기다 체중까지 늘어버리잖아요. 그럼 발을 확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능하면 체중을 늘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발의 어떤 그런 다양한 운동을 자꾸 시켜줘야 된다.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날에서라는 분이 질문 주셨어요. 5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발목이 자주 꺾이고 피로감이 심한데 성인 평발 증상일 수도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긴가민가합니다. 예, 그 사실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발이 있게 되면 뒤꿈치가 이렇게 틀어진다 했잖아요. 틀어지게 되면 이 뒤꿈치뼈랑 바깥쪽 복숭아뼈가 어떻게 되게 가까이 오면서 불편감이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꾸 발을 안으로 이렇게 틀어뜨리고 약간 틀고 싶은 그런 이렇게 버릇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잘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평발이 있는 분들 중에 관절의 전신 이완이라고 해서 몸이 되게 헐렁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치를 잡아준 인대가 느슨하니까 평발도 있고요. 또 발목 관절의 인대도 느슨하다 보니까 발도 잘 삐끗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가까운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요. 이게 과연 평발이랑 어떤 그런 발목 인대와 어떤 관련성을 한번 확인을 받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구모님께서도 질문 하나 주셨어요. 아들이 평발이라 체육 시간에 뛰기 싫어하는데 운동을 시키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 이게 맞나요? 실제 중학교 6학년 활동적인 아이인데 운동을 시키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운동 안 시키면 안 되죠. 사람이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살찝니다. 살찌고 이제 아무래도 한참 특히나 중학교 오고 하면 친구들하고 올려놓고 뛰어놀고 하면서 어떤 활동적으로 이제 좀 적극적인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프다라고 해서 쉬라 하면 언제까지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거 권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뛰는 걸 싫어한다 싶으면 싫어하지 않게끔 이렇게 찾아야죠. 편한 신발을 찬다든지 깔창 맞춘다든지 아니면 병원 가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이거를 마냥 쉬는 것은 저는 절대로 그런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이제 그렇지님께서 성인 평발 진단 받았는데 수술 말고 무슨 교정 깔창이나 운동으로 호전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게 엑스레이상에서 어떤 평발을 교정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증상 평발은 뭐 치료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평발을, 무증상의 평발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깔창도 물론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다양한 스트레칭이라든지 발의 어떤 근육을 각화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평발이 있다라고 딱 이야기 들으면 너무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병원에서 아니
깔창만으로 해결돼서 깔창만이 다 증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꼭꼭 수술해야 되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조금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평가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치료하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이제 세월이 더 흘렀을 적에 어떤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든지 혹은 그게 더 나빠지지 않게끔 멈추게끔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분이 하나 있는데 평발은 타고나는가요? 하고 한번 릴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이제 어릴 때는 타고난 거 생리적인 거고 그렇지만 한 2% 정도에 있어서는 이제 소위 성인까지 평발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른 돼서 나타나는 평발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 뭐 힘줄의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또 노인성 질환 내지 어떤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려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10시 50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50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 저의 주제에 되는 이제 평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